AI 인프라 투자 기간을 넘어서 이게 확장이 되려면은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디바이스의 확장이다 해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외에도 많죠. 근데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이미 시작된 거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는 이제 AI가 장착이 된 AI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조금 더 확산되는 거, 그다음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저는 그걸 사들였다는 거를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피지컬 AI 쪽으로 분리되는 회사들은 주식을 좀 팔았어요,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이제 뒤에 엔비디아 젠슨왕 효과 때문에 올랐던 LG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가서는 좀 팔았고,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가 좀 부각이 됐었던 측면은 휴머노이드는 멀지 않은 미래, 가까운 미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젠슨왕 이펙트도 분명히 있었어요. 젠슨왕이 방문한다 하니까 AI 쪽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옵티머스 양산 얘기를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고,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맥이라고 트레이닝 센터가 8월 말인가 이제 개소를 하는데 그쪽 관련된 기대, 그 다음에 6월 달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콜옵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간다는 건 이제 디바이스의 확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앞서도 그 AI 사이클은 이번에 생각보다 길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AI 인프라 투자 기간, 그게 있고, AI 인프라 투자 기간을 넘어서 이게 확장이 되려면은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디바이스의 확장이다 해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외에도 많죠. 근데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이미 시작된 거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는 이제 AI가 장착이 된 AI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조금 더 확산되는 거, 그 다음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그 비즈니스 역시도 AI를 연계 안 시키고는 답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놓고 보면은 AI가 결국 가가지고 이제 일상을 대체할 가능성, 지배할 가능성, 이거는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한쪽에서는 보스턴 서밋이라는거예요. 로봇 서밋 같은 데서 이제 얘기 나왔던 건데 좀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쪽도 있긴 한데, 저는 당장에 아틀라스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시면 적어도 산업 현장 내에서 공장이 됐던 이런 쪽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상태고, 실제로 지금 보면 물류 회사들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든 로봇들이 실제로 거기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들은 조금 더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확산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 2년 상간 내에는 그게 구체화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가져갈 거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좀 나뉘잖아요.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가사 중심으로 이제 가정용으로 일단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다. 요즘 산업용도 한대지만 금방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정용이 우선이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산업용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게 확산이 되면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나는 죽어도 한쪽만 하겠다고 할 리는 없잖아요. 어차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기술적인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 젠슨왕 CEO도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가사는 물론이고 육아 문제,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그리고 현장 노동, 그리고 우주에서도 지금은 우주인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체류해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이나 이런데, 달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달을 갈 때 휴머노이드가 가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화성을 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휴머노이드의 활용도, 특히 지금 최근에 중국이 그 로봇을 국방용, 그러니까 전투용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일부는 투입이 된다 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국방용으로도 로봇 개 말고도 휴머노이드의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휴머노이드는 멀지 않은 미래다, 그런 면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력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주가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최근에 월드컵 축구 관련해 가지고 그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은 그 학습해 가지고 공 차는 거 라니나키인가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게 앞으로 그런 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균형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알맥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트레이닝 센터가 오픈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만들어도 이제 현대차처럼 실제 현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 큰 무기가 될 수 있고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엔비디아나 알파벳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양산 일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예전만큼 화끈하진 않지만 다른 데서는 거의 다 전기차 관련된 것들을 발을 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업체들도 보면은 이제 전기차 집중했던 회사들이 조금 발을 빼는 듯한 근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꾸준히 전기차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해 가지고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 얘기는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테슬라가 지금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현대차보다는 좀 앞서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위해서 지금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도 가고 있지만 아마존하고 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이쪽을 좀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 관련된 것들도 역시 제시가 될 거라고 본다면은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밸류가 업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장에서는 잘 모른다기보다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는 미래 그 모빌리티 쪽이라고 하나요? UAM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차 그룹은 어떤 식이든 분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면 현대차의 어떤 가치라는 거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하고 이제 가끔 비교가 되는데 테슬라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현대차 전체의 어떤 시총 자체가 여전히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아마 120만 원 제시한 데를 보면 그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 그 휴머노이드 하는 회사들 그쪽 밸류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아마도 이제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는 포텐셜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직접 로봇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그거는 미국 회사고 아직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걸 구조를 보면은 현대차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을 제외하면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지금 나눠서 갖고 있고요. 그쪽들은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상장이 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비즈니스에 있어 가지고 아까 알맥이라고 하는 이제 트레이닝 센터 오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지분을 아마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차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지분을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떻게 또 분산을 하느냐 또는 현대차가 가져가느냐 이걸 좀 보셔가지고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 액추에이터를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올랐었다 좀 빠진 이유가 이제 젠슨왕 이펙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액추에이터 비중이 전체 원가의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 가운데서는 현대위아 정도가 아마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것도 사실 대장주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대장주 하면은 작년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쪽이 앞서 있다가 또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가 또 앞으로 나왔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이 주도했다가 요번엔 또 뭐 LG에서도 휴머노이드, 그 클로이드 라고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네 어쩌네 하면서 또 주가 급등했다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머노이드 쪽에서 앞선 건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차 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이 좀 생기는데, 현대차 외에 휴머노이드 쪽에서 좀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사실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퍼포먼스가 지금 확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룹사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클로이를 CES에서도 소개시켜줬지만 그 이후에 백업되는 게 없고, 좀 기술적으로 그때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데 그 이후에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거.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 있는데 여전히 그 휴보 이후에 보여지는 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평가할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기업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주가 상태로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또 많아요. 시총이 뭐 조 단위급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많긴 한데 그걸 주도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봐서는 저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투자 기준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정 제시가 중요하다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가 없어서 다른 거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되게 컸죠.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이제 같이 장착을 하고 또 이제 공동 뭐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젠슨왕은 한국 와가지고 결국은 칩을 좀 판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뭐 좋은 말 많이 하고 했지만 비즈니스상으로 조금 이제 연계성이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네이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합작법인 내지는 뭐 이제 투자하는 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그런 쪽하고 그게 조금 가시성 있어 보이고,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는 새만금 투자도 그냥 말만 지금 왔다 갔다 한 정도였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이 AI에 포무가 걸린 상태에서 전자닉스를 사지 못하는 쪽 또는 기관 이런 쪽에서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주가를 많이 부양을 시켰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LG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가만히 보시면 주가 많이 급등했을 때 또 열심히 또 팔아댄 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인 일종의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